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인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겨우내 관리를 못해서 여기저기 망가져버린 식물도 정리를 하고 영양도 공급해 주어야 되는 할 일이 많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겨우내 묵혀두었던 여러 식물을 둘러보다가 이 수국이 눈에 들어와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보다 실질적으로 봄을 맞이하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꽃을 보는 데 있어서 해도 되는 작업과 하지 말아야 되는 작업도 있고 그동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한 꽃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많이 키우시는 원예종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보통 야외에서 많이 키우시는 목수국과는 차별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여러 형태와 종류의 수국을 준비해 놨는데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늘한 베란다에서 수국의 겨울나기 형태를 보면은 저온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목질화가 된 줄기 끝에 약간의 밤색이 돌면서 초록색을 띠는 눈이 붙어 있는 마치 촛불 형태가 되었다가 요즘처럼 기온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주변에 비닐잎이 벗겨지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무난하게 잘 관리가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베란다라도 종류나 온도에 따라서 이것처럼 잎이 좀 붙어 있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늘한 베란다가 아닌 작년 가을부터 20도씨 이상의 따뜻한 실내에 두셨다면 이보다 잎이 더 많은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지금 시기에 잎이 많다는 것은 저온에서 보낸 일수가 적거나 아니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형태가 돼서 꽃은 안 피고 깻잎 수국으로만 계속 키워나가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몇 달 거의 관리를 못 해줘서 이 목대가 좀 부실한 편인데 이 목대 역시 굵게 잘 관리해 주어도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런 형태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는 가지치기와 관련돼서 먼저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생성된 줄기에서 꽃을 피우는 오늘 설명드릴 일반 원예종의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 가지치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나면서 죽은 줄기 부분이나 줄기가 너무 과할 때 좀 솎아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꽃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꽃눈을 잘라버리면 당연히 올해는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꽃을 필 수 있는 꽃눈과 잎눈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두 개는 눈이 커서 이렇게 잎이 트고 있고 이 부분에도 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작게 이렇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꽃이 이것과 이것 이렇게 두 개에서만 피고 이것들은 그냥 위로 줄기 성장만 하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구분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꽃눈은 촛불 모양으로 좀 통통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잎눈으로 줄기 성장만 할 것은 이렇게 홀쭉하게 싹이 이렇게 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꽃눈은 줄기 끝에 생기는 다른 말로 이것을 끝눈이나 정화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다 꽃눈이고 그리고 줄기 옆에서 생기는 이 곁눈 같은 경우 다른 말로 츠가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꽃이 안 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측면에 생기는 이 곁눈 같은 경우도 꽃눈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앞서 설명드린 이 끝눈 같은 정화 부분도 무조건 꽃눈이 아니라 이것도 꽃을 안 피우고 줄기 성장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고 통통하게 생긴 것은 꽃눈이고 이것처럼 길쭉하고 약간 홀쭉하게 생긴 이런 것은 잎눈이라고 판단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은 이 꽃눈이 형성되면 말 그대로 꽃눈이라고 거기서 바로 꽃을 피우게 되지만 수국은 그 꽃눈에서 줄기가 몇 마디 더 자라나와서 그 끝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같은 경우도 꽃이 있는 경우엔 한 이거보다도 훨씬 더 위쪽으로 자라나서 그 끝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이 꽃눈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바로 꽃이 피는지 알고 기다렸는데 꽃은 안 피우고 이것이 줄기로 계속 자라 올라가니까 그 실망감에 성급하게 그것을 잘라버려서 잘 키웠다가 꽃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꽃눈에서 꽃이 바로 피는 게 아니라 몇 마디 더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끝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꽃눈이라고 해서 이른 봄인 지금 피는 것이 아니라 그 줄기가 성장할 시간이 되면 늦봄이나 초여름부터 이런 원해종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합식 형태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꽃눈이 2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줄기로만 성장이 될 그런 잎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우선 이렇게 겨우내 말라버린 이런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는 이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보면 이런 마른 잎사귀 이런 것도 그냥 떼내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봄에 처리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 벌레나 이런 게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길이를 저는 어느 정도 맞춰 놓은 거지만 이것이 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잘라버리겠다 하면은 여기 지금 꽃눈은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되고 이런 잎눈 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런 그 아랫부분에서 곁눈이 나와서 전체적인 높이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꽃눈이 위로 올려서 계속 자라서 꽃이 피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더 위로 길이를 맞춰야 키워놨을 때 전체적인 균형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특별히 손댈 것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것은 조금 잎이 있는 형태인데 이것은 조금 추위에 강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품종이라 같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앞서 보신 것은 잎이 다 없지만 이것은 잎을 어느 정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잎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잎자루 부분을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 겨울을 나면서 이렇게 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눈은 이거를 제거해 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는 키워서 올려서 더 풍성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지 말고 좀 잘 관리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잎이 하나도 없고 눈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다 말라서 고사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죽은 가지인지 살은 가지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딱 보면은 그냥 이건 죽은 가지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게 이 줄기 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벗겨보면 이런 식으로 검게 죽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초록색이라면은 자르지 않고 두면은 옆에서 눈이 분화돼서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게 죽은 줄기는 이것도 죽은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죽어있는 그런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불필요한 잎도 어느 정도 잘라줘서 영양을 몰아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 것은 한쪽으로 좀 쏠렸는데 균형 있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 드린 이 아래에서 나오는 눈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다시 줄기를 키워 올려서 양쪽에 균형이 맞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균형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체를 보게 되면 작년에 삽목을 한 개체인데 그냥 봤을 때 완전 다 말라 죽은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나면서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눈 위에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녹색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밑에서 곁눈이 형성돼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금방 성장을 하기 때문에 봄이 돼서 줄기 윗부분이 다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양쪽에 꽃눈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옆에
곁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목대 형태인데 양쪽으로 줄기가 뻗게 그런 형태로 해서 윗부분이 풍성하게 그렇게 키우고 싶으시면은 아랫부분에 눈을 다 제거해 주시면 되고, 이 아랫부분에 눈을 키워서 세 가닥이 올라가게 그렇게 해 주시고 싶으면은 어디에서 아랫부분에 눈을 잡을 건지 그걸 봐서 같은 방향의 짧은 간격으로 이렇게 눈이 있을 경우에는 이 눈은 두 개 다 두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바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키워 올릴 거고, 또 반대편에 보면은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풍성하게 이렇게 키워 올리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를 만약 자르게 되면은 이것은 꽃은 올해는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은 약간 길긴 하지만 그냥 두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로 당년지 가지, 즉 올해 나온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목수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순이 나와서 거기서 바로 꽃이 피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그냥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작업이 분갈이와 연관된 부분인데, 분갈이도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국의 봄 분갈이는 무조건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수국이라고 해서 봄 분갈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분갈이를 한 이거 같은 개체는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분갈이를 하지 않은 개체나 아니면 이것처럼 작년에 삽목을 해서 이렇게 뿌리가 내린 그런 개체들, 그리고 가을에 실내에서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린 개체, 이런 것들은 봄에 분갈이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풍성하게 자라서 꽃눈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 분갈이를 하는데 부담이 좀 있는 그런 개체 같은 경우는 굳이 분갈이를 하지 않더라도 위쪽에 겉흙을 3분의 1 정도 걷어내시고 새흙으로 채워주시는 방법만 하셔도 봄 분갈이는 굳이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우내 물꽂이를 해서 이렇게 자라난 개체하고 삽목을 했던 이런 개체를 간단하게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것처럼 윗줄기가 다 말라서 잘라버린 이런 개체는 옮겨 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곁순을 빨리 돋게 하는 하나의 요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개체를 작업을 해볼 건데, 먼저 겨우내 물꽂이를 했던 이 개체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뿌리가 이런 식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뿌리가 엉켜서 그렇지 이것은 지금 한 개의 개체가 아니라 두 개의 개체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뜯어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개체는 계속 수경 재배를 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수경 재배하는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개체 같은 경우 뿌리 정리를 좀 해서 흙에다가 옮겨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물 깊이에 따라서 이 윗부분까지 다 이렇게 뿌리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흙에다 심을 때는 이것을 그냥 심지 마시고 이렇게 길게 뿌리가 형성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아랫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흙에다가 옮겨 심을 때 뿌리를 흙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긴 뿌리는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잠시 후에 작업을 한꺼번에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태로만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는 이 삽목했던 개체인데, 이렇게 뽑아 보면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돼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뿌리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나무 막대로 우선 겉흙부터 어느 정도 제거를 좀 해주시고, 위에서 아랫부분으로 훑어내리듯이. 그리고 봄철이 돼서 분갈이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화분에서 뽑아내면 이렇게 딱 굳어진 그런 뿌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야외에다 심을 때는 그대로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좀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봄에 하실 때 그것을 그냥 심어서 우리 일명 연탄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심지 마시고, 반드시 이 뿌리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화분 모양이라도 최소한 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 놨는데, 저도 흙은 많이 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로 털고 아랫부분에 살살 흔들었을 때 출렁이는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체를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이제 이것을 흙을 배합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흙은 수국은 다른 종류보다 물을 좀 많이 간직하고 있어도 되는 종류라서 일반 분갈이 흙을 8 정도, 그리고 펄라이트를 1, 그리고 산야초 1, 훈탄 소량을 섞어줄 겁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흙 배합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배합 비율은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이고 생육 환경과 물주기 습관에 따라서 이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배수나 통기성까지 불량이면은 수국도 과습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합은 꼭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꽃색이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변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푸른 꽃을 보시길 원하실 경우에는 이 흙 배합을 하실 때 이 분갈이 흙 베이스에 좀 변화를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오늘 일반 분갈이 흙을 베이스로 쓰실 경우에는 이것은 코코피트가 주재료로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 붉은 꽃을 피우게 되고, 이런 일반 분갈이 흙 대신에 이런 피트모스를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푸른 꽃이 피는 수국 전용 상토로 베이스 흙을 바꿔주시게 되면은 푸른 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국이 거름을 좋아한다고 해서 화분 속에 퇴비나 우분을 넣고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외에서는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실내에서는 흙 속에 부산물 비료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한 농장에서 식물을 들였다가 역대급으로 뿌리파리 피해를 봐가지고 많은 식물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수국뿐만 아니라 봄에 분갈이를 하실 때 다른 종류도 꼭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섞어보면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보습 보비력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일반 분갈이 흙 배합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분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화분은 저는 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토분에다가 심어줄 건데 이것은 꼭 토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분을 쓰셔도 되고 유약분을 쓰셔도 되고 그것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물을 주시는 습관에 따라서 이 화분 크기를 좀 선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흙배합에서도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만 흙배합을 이런 식으로 배수가 잘 되게 그렇게 해 놓으셨다면 내가 집을 좀 자주 비우고 물을 자주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은 화분을 조금 더 크게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는 물을 좀 너무 자주 주는 편이다 그럴 경우에는 화분을 조금 작게 써주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준비된 화분에 우선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받은 이 개체부터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을 때는 먼저 화분에 이런 깔망을 깔아 주시고 굵은 마사토를 어느 정도 채워서 이렇게 배수층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국이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 배수층을 안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배수층은 화분에 웬만하면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깊이 심어지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소량만 채워주게 됩니다. 이 젖은 뿌리 부분을 그대로 심어주지 마시고 이것을 이 흙에다가 한번 이렇게 묻었다가 이렇게 살살 털면서 뽑아내면 뿌리가 좀 더 잘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가운데 위치를 시키시고 흙을 채워주시면서 살살살 털어서 위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전에 뿌리를 정리를 했는데 뿌리 정리도 안 하고 이것처럼 이런 많은 뿌리를 그냥 통째로 심어주게 되면은 이 뿌리 부분이 썩어서 결국에는 이게 과습의 한 형태로 해서 식물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어주시면은 무난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럼 다음은 삽목을 했던 그 개체를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는 흙을 소량만 넣고 가운데 위치시키신 다음에, 흙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살 털면서 이런 나무 막대로 주변에 빈 곳이 없도록 채워서 올리면서 뿌리를 다 펴주는 형태로 해서 심어 주시면 됩니다. 흙을 채워주시면서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체를 심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예전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이 분갈이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분갈이를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신 다음에 여기 물을 충분히 주고 배수 잘 시켜주신 다음에 밝은 그늘에 두면은 잘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은 비료나 영양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렇게 분갈이를 한 식물들을 바로 이 위에 알거름을 갖다가 올리거나 아니면은 액비를 주게 되면은 이 뿌리 절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썩어서 결국에는 식물이 말라 죽게 됩니다. 분갈이를 한 것은 최소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후에 뿌리가 잘 활착돼서 이 새순이 더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 표면에 알거름이나 액비를 희석해서 물 줄 때 같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지 않은 개체라면 지금 시기에 이 위에다가 알거름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물을 주실 때 액비를 희석해서 주시면은 무난하게 잘 성장하고 꽃도 잘 피워줄 겁니다. 이 액비를 사용을 할 때 지금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홍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있는 액비가 있고, 이것은 질소 성분이 없는 그런 액비입니다. 그래서 질소 성분이 없는 이런 액비는 보통 개화촉진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화촉진제라고 해서 꽃을 더 빨리 피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오랜 시간 써본 경험에 의하면 꽃색을 더 좋게 하고 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런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액비를 좀 주시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줄기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질소 성분이 없는 인산과 칼륨 위주의 이런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꽃색도 더 좋아지고 꽃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끝으로 꽃이 안 피고 잎만 무성하게 키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눈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추석이 지난 다음에 서늘한 장소로 옮겨놓고 겨울을 보내시고, 이 시기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거나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꽃이 안 핀다고 봄철 성급하게 꽃눈을 잘라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수국에 관련된 자료나 영상을 보시더라도 목수국 가지치기 하는 것을 일반 수국 가지치기 하는 영상으로 오해하시고 겨울철이나 지금 시기에 바짝 자르는 것을 따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키우는 종류가 최소한 목수국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듯한데, 일반적으로 화원에서 구매하시는 우리가 그냥 수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전년지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오늘 이야기 드린 일반 수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관리를 해도 웬만하면 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국 봄철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